자, 물리치료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나온 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리치료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조금은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물리치료학이 의학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 그리고 치료, 예방, 검진, 건강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예방의학, 예방하는 거죠. 진단, 그리고 치료. 여기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 수술이라고 하는 치료도 있고, 수술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째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보존하면서 하는 치료 방법들을 전부 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고, 커다란 개념에서 물리치료도 이제 보존적 치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거, 영어로는 피지컬 세라피, 피지오세라피, 주로 똑같이 씁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피지오세라피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피지컬 세라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약자로 하게 되면 PT라고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고, 이제 우리 약자로 쓰는 거를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피지컬 세라피, 피지오 세라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장애, 기능이 안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고 재활하는 모든 수단들을 전부 다 P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신경계 쪽 PT, 신경계 물리치료, 그러면 뇌졸중이라든가 척수손상, 파킨슨 등 신경계 질환 병들이 되게 많아요. 신경계 질환 병들은 일단 신경이 망가지면서 마비가 생겨서 기능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육, 뼈대개, 요통,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목 아픈 거 등등등등 해서 보존적이란 얘기는 비침습적이란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 주사를 놓거나 바늘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제 수술, 째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 몸 상태를 보존하면서 하는 치료를 비침습적이다라고 하고, 주로 열이라든가 침실, 그리고 광선치료, 전기치료 등등등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물리치료를 정의할 때 열, 광선, 전기, 물, 뭐 이런 식의 물리적인 인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능과 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요소에는 크게 치료를 하는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를 영어로 멘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조적인 거, 수업처. 그리고 화학적인 거, 여기 케미칼인데, 화학적인 거는 주로 영양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치료하는, 접근하는 방식들, 커다랗게 멘탈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또는 신체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영양적인 거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을 때 치료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잘 들어맞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물리치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잘할 수 있고 구조적인 것, 화학적인 것, 영양적인 것 다 잘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물리치료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정답 맞췄어요. 그래서 정답 맞춘 사람들은 나중에 대면할 때 찾아오세요. 선물을 줍니다, 선물. 네, 그래서 이제 뭐 몸 상태라든가 몸이 틀어진 이런 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요소가 물리치료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적인 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리치료의 정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의 정의는 뭐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체 장애라고 하는 거는 몸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기능이 아주 안 되는 것도 장애라고 할 수 있고, 허리가 아파서 잘 못하는 것도 장애라 다 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이 잘 안 되는 거를 장애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요거 첫 번째 진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진단 그러면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가면 진단을 내려주죠. 진단이 있어야지만 그에 따른 치료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가 하는 진단이랑 물리치료사가 하는 진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이 왔어요. 그러면 머리 어딘가에 혈관이 터져서 발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면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어느 혈관이 터졌다. 출혈이다.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어느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 감각, 운동이 마비되더라. 그게 이제 물리치료사의 진단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은 있는 현상 그대로 상태를 진단하는 거고요. 물리치료사의 진단의 중점은 기능입니다. 기능적인 진단명. 다시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도 아니 어깨가 아파도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써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끔 저 어깨가 아파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보면 어깨 안쪽에 있는 어느 근육이 힘줄이 찢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줄 파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의사의 진단명이고 물리치료사의 진단명은 힘줄 파열 때문에 생기는 어깨를 이렇게 돌릴 때 더 아프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능적으로 중점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근거를 찾아야 되고요. 그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할 건지, 뭐 아까 언급했던 열, 냉, 광선, 전기등 어떤 치료를 할지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봤을 요즘에 도수치료 같은 거, 그리고 훈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단평가가 중요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 여기 중재라고 나와서 중재는 치료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냥 치료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만일에 치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치료인 거죠. 치료는 행위와 결과가 같이 따라오는 게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재는 거기다 더하기 교육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다 중재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능 회복이고 건강 증진이 목적인 거지요. 법률적인 거, 뭐 정의를 불필요하게 계속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일단 물리치료사의 역할, 법에서 정하는 역할은 이제 온열 치료 아주 오래전에 정한 말들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게 특징적으로 한번 정해놓으면 이 글자 한 개 한 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치료, 전기, 광선, 수치료, 기구 마사지, 기능훈련, 뭐 교정운동, 재활훈련 등등등 물리적,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의 목적은요. 일단은 기능이에요. 기능을 높이는 것.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근력,
그리고 지구력. 근력은 힘이죠, 힘. 그리고 지구력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오랫동안. 근육이 힘을 줘갖고 여러분들이 아령을 이렇게 들어요. 무거운 거를 가까스로 들어 올리는 거는 힘이고, 좀 가벼운 아령을 몇백 번씩 들어 올리는 거, 그거는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그리고 협응력은 조절 능력이에요, 조절 능력. 그냥 힘만 세다고 기능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게 바로 협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응. 그리고 통증도 떨어뜨려야 되고, 근육 경련. 여러분들이 어깨를 딱 만져보면, 딱딱하고 꽁 누르면 아파요. 우리 몸에서 근육들이 잘 뭉치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유가 있어 뭉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뭉쳤다가 풀어졌다가 뭉치고 풀어지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계속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부종은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서 있으면, 오랫동안 걸으면 밤에 종아리가 조금은 커져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커진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혈액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다리 종아리가 막 붓는 거. 이게 뭐 적절하게 조금만 부으면 괜찮은데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게 붓는 경우도 지난번에 보여줬죠. 또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 염증 등등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 특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자세에서부터 나옵니다. 많은 문제가 자세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목 자세, 그런 것들은 다양한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비가 있어서 걷지 못하신 분들 보행 훈련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옷 입고 벗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에서 있는 활동들이잖아요.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일상생활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많이 촉진시켜 주는 거, 다 물리치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이 되면 물리치료 연맹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약자로 WCPT라고 이렇게 씁니다. 월드 컨페더레이션 포 피지컬 테라피에서 세계 물리치료 연맹, 우리나라도 다 가입이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리치료 협회들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서 물리치료의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있고요.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 지침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연맹에서 정의하는 물리치료의 정의는 일단은 진단 평가, 그리고 중재, 아까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과 교육, 그리고 요 예방,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분야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다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보니까 이제 한 개씩 다루게 될 텐데, 관절 운동 범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관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자세, 반사, 호흡 등등등등. 그리고 중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치료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 그래서 아픈 분들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질은 당연히 나쁠 거예요.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니까.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죠. 기능이 안 되면, 마비가 있으면 못 걸어요. 당연히 삶의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물리치료의 역사예요. 역사. 물리치료 역사는 상당히 많이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옛날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안마한다고 부모님 이렇게 어깨 주물러 주는 거 전부 다 물리치료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막 주물주물하고 만져주고 요렇게 어떻게 운동을 시키고 스트레칭하면 불편한 게 좀 좋아지거든요. 또는 예 물로 상처 씻기라든가 또 갑자기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찬물에 확 담그면서 열을 식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찜질하게 되면 뜨거운 돌을 갖다 대게 되면 상당히 편한 거.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 가끔 이제 우리 찜질방 가 보면 아 탕 안에서 막 물을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어 주고 뭐 거품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런 식으로 해서 물 마사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의 하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소림사의 도사들 보면 높은 폭포 아래 물 떨어지는 거를 머리로 다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물 마사지, 물 마사지. 모래찜질, 뜨거운 물에 몸 담그는 거 또는 태닝하는 것처럼 광선 쬐는 거 전부 다 온열 치료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이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물리치료야." 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물리치료 요소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사진 두 분이 계신데 요쪽에 있는 분이 모우숙 우리나라 말로 모우숙 여기 계신 분이 구혜련이에요, 구혜련. 네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이 다 캐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환자분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리치료사가 이제 최초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 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캐톨릭에서는 일정 시기 이상으로 딱 봉사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서 그 선교 교구에서 나머지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고맙게도 이 두 분 덕분에 우리나라 물리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전쟁과 함께 물리치료가 많이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전쟁 때문에 생기는 많은 부상들이 있고 그런 부상자들 부상이라고 다치는 거는 꼭 군인들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도 다칠 수 있고 군인도 다칠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부상 때문에 손상 때문에 기능적인 게 훅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전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거니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그런 분들을 관리해 줄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의학도 그렇게 많이 발전된 상태가 아닌데 물리치료학은 더더욱 그 뭐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부상자들 또는 장애인들 관리를 위해서 급조해서 물리치료 과정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4년제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지요. 요때는 단기 교육을 해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단기 교육이기 때문에 뭐 아주 집중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높은 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걸 잘 알 수는 없었겠지요. 뭐 그대로 이제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병원식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많이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요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료가 이렇게 많이 발전된 시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한 그 차이고 그 차이에 대한 갭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육제활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개원을 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거를 지금 관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장애 아동이 많이 태어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빨리 죽는 경우도 많았고 어쨌든 간에 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시기에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조금씩 태동하고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때는 간호학과는 있었으니까 간호학교. 그래서 여기서 선발을 해서 물리치료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어수선한 때잖아요. 전쟁이 막 끝났으니까. 그래서 정식 교육 과정을 만들기는 어려웠고 간단하게라도 6개월 정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요분이 끝까지 남아서 평생을 우리나라 교육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물리치료 학교도 만들어 주시고 물리치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속 관리해 주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수련생을 모집해서 여기 지금 신촌세브란스 병원 지금은 2,000병상의 엄청나게 큰 병원이었지만 사실 그 당시도 규모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구석에다가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비닐하우스 같이 만들어 놓고 가건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물리치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M. 커런트, 메어리언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 이제 구혜련, 한국말도 되게 잘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 거의 근 10년이 돼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63년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2년제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으로 2년제 시작한 겁니다. 2년제가 3년제가 됐고, 이게 4년제가 되면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가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물리치료학과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최초로 시작된 학교라고 하는 거고 최초로 물리치료학을 정식 2년 과정으로 해서 인가를 한 거지요. 이런 물리치료 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로 볼 때는 그건 참 좋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일본 자체가 물리치료가 발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미국이라든가 유럽,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건너왔는데 이런 시스템은 이런 물리치료 교육 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그래서 2년제로 시작한 거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년 졸업한 다음에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 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면허입니다. 면허. 면허는 되게 자격이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거고요. 면허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격은 이미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이기 때문에 면허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면허 증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이 없어요. 10년씩 쉬다가도 10년, 15년 쉬다가도 바로 물리치료사 투입될 수 있어요. 물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면허 제도가 시작이 됐고 66년도부터 이제 물리치료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협회, 법인인가 물리치료사 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에서 KPTA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리치료사한테 어떤 식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자예요. 약자.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 KPTA 하고 중간에 이제 P, T라고 딱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자,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물리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시행이 됐던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이게 물리치료야 라고 그런 말을 못했던 거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히포크라테스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 1800년대 후반, 거의 1900년대 초, 그때 피지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넓은 범위의 해석은 피지올로지예요. 생리학적인 거를 치료해 주는 거, 치료. 이게 치료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약자로 PT로 쓰는데 지금도 유럽, 영국에서는 특히 피지오서라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피지컬, 물리,
또는 신체 쪽으로 번역이 되면서 피지컬 테라피에서 PT 요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소개하면서 물리치료가 전문적으로 양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 대학은 뉴질랜드에서 먼저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물리치료가 상당히 강한 나라 그러면 미국입니다. 미국. 시작은 영국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영국, 미국이 좀 강하고, 네,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예, 물리치료계에서 아주 굵직굵직하신 분들이 이런 나라에서 많이 양성이 돼서 배출이 됐어요. 지금 WBC도 창설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미국이랑은 물리치료의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3년제 학교도 있고 4년제 학교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전부 다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 4년제 아무 학교나 졸업한 다음에 다시 물리치료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이렇게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0교시부터 9교시까지 있어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2년 동안에 물리치료에 대한 거를 싹 다 배우고 임상실습도 1000시간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자, 왜 이렇게 미국은 지금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바뀌었을 거예요. 뭐 4년제 학교가 있으면 1개 내지 2개 주 빼고는 다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접근, 영어로 Direct Access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병원을 가야죠,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주치의를 만나고 주치의한테 처방을 받습니다. 진단,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처방받은 걸 가지고 물리치료실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의사를 보고 그 통해서 물리치료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 접근, 직접 치료, 다이렉트 억세스는 그냥 어깨가 아프면 물리치료사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직접 접근, 다이렉트 억세스가 안 되고 의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인 수준차가 있을 수 있고 일단은 환자분이 오게 되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이렉트 어세스, 뭐 아주 복잡한 병 같은 경우는 뭐 주치의를 만나고 오는 게 맞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진통제라든가 감기약 정도는 약사 처방 없이 바로 편의점에 살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복잡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범위가 미국은 되게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원 과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왜? 직접 접근, 다이렉트 어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더 물리치료사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 그래서 이거를 DPT라고 그래요. 닥터 오브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 박사예요. 자, 우리가 대학원을 가면 석사 따고 박사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임상 박사예요. 자, 우리는 의사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메디칼 닥터란 말을 쓰죠. 닥터, 박사란 말을 써요. 모든 의사들이 대학원을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학 박사, 임상의 박사를 인정해 주는 것 똑같이 이렇게 대학원 과정, DPT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 라이센스 면허증 보슨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직접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미국도 요렇게 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 거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법에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바꾸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그거를 바꾸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어쨌든 간에 직접 치료, 직접 방문이 허용되고 있습니다.